예, 지금부터 2024 헌나 8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제2차 준비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소추위원 나오셨습니까? 네. 예, 그럼 대리인들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유한 LKBN 파트너스의 이광범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예, 장순욱 변호사님, 예, 김현건 변호사님, 예, 성관장 변호사님, 법무법인 20의 김선효 변호사님, 예, 그 법무법인 시민의 김남준 변호사님, 예, 법무법인 도시의 이금규 변호사님, 예, 법무법인 다산의 서상범 변호사님,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 한결의 박혁 변호사님, 예, 이원재 변호사님, 예, 권영빈 변호사님, 김진환 변호사님, 예, 법무법인 새록의 전형호 변호사님, 예, 황영민 변호사님, 그리고 김정민 변호사님, 예, 김희수 변호사님, 예, 송두환 변호사님, 예, 예, 다 출석하셨고요.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 확인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본인은 안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배보윤 변호사님, 예, 배진환 변호사님,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님, 네, 서성건 변호사님, 예, 법무법인 3승의 김계리 변호사님, 예, 에이스의 최거훈 변호사님, 예, 다 출석 확인했습니다. 그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서 2024년 12월 30일자로 대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청구인의 대표 대리인은 법무법인 유한 LKBN 파트너스의 장순욱 변호사님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피청구인의 대표 대리인으로는 배보윤 변호사님을 저희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재판장님. 네네. 본 그 변론 준비기일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지난 기일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일이 제가 있어서 먼저 진행을 하고 말씀하시죠. 예. 예. 그 제1차 준비 기일에서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오늘은 지난 준비 기일에 이어서 재판부가 성명한 사항을 확인을 하고 주요 쟁점을 추가로 정리한 후에 양측이 신청한 증거를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출된 서면을 확인을 하고 그때 얘기를 하십시오. 예. 지난 준비기일 이후에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 및 송달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에서는 작년 12월 27일자와 12월 30일자 각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12월 27일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2일자로 증거설명서와 증거제출서, 쟁점사항의 특정 등 재판부의 성명사항에 대한 답변,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는 11호증의 1부터 20호증의 5까지 제출을 했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 문건들을 받아보셨습니까? 네. 예, 받아보셨죠? 예.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2024년 12월 31일자 절차에 관한 의견서, 2025년 1월 3일자로 답변서와 성명 준비 명령에 대한 답변서, 증거 인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청구인 측 이 문건들 받아보셨습니까? 네. 예. 예, 말씀하시죠. 제가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란죄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를 제외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부분입니다. 예, 요지 발언 요지 부분 조금 전달 드리도록. 아, 그럼 저 변호사님 이제 바로 이제 쟁점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쟁점 정리에 들어갈 건데 네. 그때 그 진술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아,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첫 번째는 탄핵 소추인단에서 그 내란죄 등의 구성 요건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 구성해서 심판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고 했고 재판장님께서 헌법 위반으로 포섭해서 하는 것이냐고 했고 소추단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 의결서에 의하면 탄핵 소추의 첫 번째 사유로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추인단에서 정리하겠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을 철회하거나 내란죄 인정 여부에 대한 심리를 포기하는 것인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철회하는 것이라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 탄핵 재판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공정성과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탄핵 심판이 형사소송과 형식적으로는 다르다고 하지만 전체 국민의 투표로 당선되어 주권 위임을 받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라는 중대성에 비추어서 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은 일반 징계라고 볼 수 없고 가장 중요한 효과가 파면 외에는 없는 그러한 중대한 것입니다. 가장 무겁게 신분 보장이 되어야 할 법관도 탄핵 대상인 바인데요. 법관의 탄핵에 대해서 일반 징계 절차 수준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탄핵 심판이 바로 형사소송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히 준용하여 재판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접수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우선 심리 부분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 중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개헌 배경에는 무차별 탄핵이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접수된 탄핵소추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탄핵 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후에 줄 탄핵된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사건이 기각된다면 피청구인 측에서 볼 때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 행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과적으로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줄 탄핵된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러한 신속 심리로 불안정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인권 보장이나 국가 기능 마비 막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먼저 심리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속한 결정을 요청드리는 바인데요. 오늘만 해도 오전에 공수처가 피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관저 앞까지 진입해서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 일체가 없는 공수처에 이루어진 불법 영장 청구에 기한 것입니다. 또한 문제의 영장에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까지 기재하여 삼권 분립에도 명백히 위반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영장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가처분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차분하게 진행되는 사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구속부터 해놓으면 나머지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위험한 발상에 의한 시도가 횡행하면서 헌정 질서를 진정한 내란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부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피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시어 법치 파괴적인 무질서와 힘의 지배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정영식 재판관께서 쟁점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예, 청구인 측에게 여쭙겠습니다. 지난 준비기일에 소추 사이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계엄사령부 포구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진입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여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를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별도의 소추 사유로 삼지 않고 다른 소추 사유들 중에 군대를 동원한 행위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 행위는 국회 활동 방해 행위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청구인 측에서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추 사유로 삼을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밝히기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2일자 답변서로 제출을 하셨는데 일단 뭐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들에 대한 체포 지시 행위는 국회 활동 방해에 관한 소추 사유로 주장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언론인 체포 지시 행위는 포고령 발령 행위에 관한 소추 사유의 언론의 자유 침해 내용으로 주장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는 별도의 소추 사유로 주장하겠다는 그런 취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의 내용을 무엇으로 주장하는 것인지는 적시를 안 해놓으셨던데 무엇으로 주장하신다는 취지신가요? 네, 주로 사법 독립의 침해, 법관 신분 보장의 침해 등입니다. 그를 구체적으로 서면에 조금 자세하게 적시를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준비기일에 형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시기로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네, 재판부께서 그 유형적 사실관계로서 정리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로서, 그러니까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그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서 다룸으로써 또한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헌법 위반의 관점에서 한정해서 판단을 구한다 이런 취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그 형법 위반 부분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부분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고요. 계엄 선포 행위 관련해서 계엄 선포 행위가 문서로 이루어졌는지 회의록이 작성했는지에 관해서 답변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로 하셨는데, 피청구인 측에서는 일단 포고령 1호가 국방부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국방부에 있으니까 네. 사실죄를 네, 해서 확인을 하면 네, 된다는 네. 취지고, 두 번째 그 국무회의 부분은 회의록은 없는. 이건 그날 회의를 개최했고 네. 저 일시 장소와 네. 그 회의 참석자. 참가한 국무위원에 대한 내용을 네. 그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행정안전부에다가 그 내용을 전달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금 그 어느 정도 준비되고 어떻게 돼 있는지는 그 관련해서도 네. 그 사실 조회를 하시면 그러니까 하여튼 알수 있- 이제 국무회의는 존재하는 건- 개최되었다라는 맞습니다. 취지시고, 그리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하여튼 사실조회를 통해서 행안부에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할 수 맞습니다.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러니까 네. 그때 그렇게 확인해서 하시겠다는 취지고, 그러면 요 저기 국방부하고 행안부에다가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 그런 취지신가요? 그건 뭐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셔도 되는 부분 아닌가. 저희들은 뭐 신청하시라고 하면 저희 신청을 저를 내 거고요. 소추인 측에서 소추인 측에는 입증할- 없다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없다고 주장을 서면으로 되어 하시면은- 있지 않고 국무회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시는 거니까 예, 네, 피청구 측에서 예. 알겠습니다. 증거의 근접성상도 그쪽이 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까운 것 예. 같은데, 예, 그러면 직서를 내겠습니다. 네. 사실죄를 신청을 해주시죠. 네. 예, 그렇게 하시고, 포고령 관련해서는 참고인 측에게 그 작성 주체 경위, 관여한 범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서에 따르면은 추후에 이게 증거를 조금 더 확보한 후에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추후에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피청구인 측에게 지난 준비기일에서 국회에서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이번 답변서에서 내시를 안 하셨던데 그거는 아직 준비가 덜 되신 건가요? 그 지금 사실관계나 실체관계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인 측에서 구체적인 증거나 이걸 충분히 내고 있지 않아서 그 구체적인 입증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추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증거나 구체적인 증거를 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 언론 보도만 내고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돼서 나오고 나면은 여기에 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신가요? 네. 근데 그 군경을 투입한 이유야 뭐 투입을 안 했다는 건가요? 투입한 거 경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설명하고 입증할 부분은 저희들이 입증을 꼭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그 이유나 이런 거를 설명을 좀 예, 해주셔야 예, 되지 예, 않겠습니까? 예, 해주시고 그래야 이제 이게 쟁점이 보이니까요. 예. 그러면 그거를 우선은 뭐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는 거는 청구인 측에서 하더라도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된 경위라든지 예. 군경을 투입한 경위라든지 왜 했는지 계엄 선포 경위 그런 맞습니다. 것들, 네. 예, 그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답을 하셔야죠.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이 지금 이번에 답변서에는 주로 절차적인 것을 문제만 삼고 있지 내용에 네. 관해서는 아직 답이 그 없으셔서.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저희가 네. 입증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나중에 변론기일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건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걸 양해를 좀 해주시면은 이게 네, 워낙 저희도- 저희한테 저희도 중요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바로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변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엄을 선포한 게 12월 예. 3일인데 예. 지금 한 달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죠. 의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예.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예. 이렇게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앞으로 서면 내문 아마 예. 확인하시겠지만 예, 서면이 상상 초월로 좀 많습니다. 네.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 증거 자료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로 그냥 설명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제 곤란한 말씀은 예. 그거를 이제 추후해야겠다 너무 많아서 지금 예.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좀 예. 이따 하겠다 그러시지만은 예. 어느 정도는 내 가시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구체적인 거는 또 나눠서도 주장을 하시더라도 예. 그렇게 해야 심리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지. 이쪽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이게 저희는 좀 입장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는 게 예. 일단 군대 투입했다 그러면 언론에서 음, 봐라 내란 저지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저 체포영장까지 막 발부돼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상황을 갖다가 저희는 왜 그렇게 됐고 저거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알려서 앞부분 한 부분만 보고서 저희한테 그저 불이익을 강화하는 그런 상황은 좀 없어야 되는 뭐 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언론이 워낙 지금 저희를 갖다가 저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의 한 줄 기사로 나가가지고 저희가 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차이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준비 절차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예. 충분히 답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예. 이제 변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응의 답변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행위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시지 않는다고 했고 예.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또 답을 내셔야지 그 답을 계속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 그게 이제 예. 앞뒤가 다 맞아야 되고 예, 예. 그걸 구성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거를 적어도 변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 그게 좀 죄송한 현출이- 말씀이지만 저희가 그 준비한 이유가 워낙 그저 서로 연계돼 있고 그 다음에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그냥 목참만 적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그 중에서 뭐 하나만 정할 수도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를 얘기한다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언론에서 선동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국회에 폭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폭주가 있었다는 아무 근거 없는 거 얘기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또 저희는 정말 상상 초월로 저 지금 뭐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마디만 나가면은 그냥 저희는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좀 저희가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물론 이 사건이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가 나가느냐에 신경을 쓰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재판의 판단은 재판관들이 하는 겁니다.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의견을 내주시지 않고 판단하라고 하고 자꾸 지금 준비가 안 됐고 언론에서 덤벼들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 소송 지원할 생각 진짜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다 낼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소송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할 말도 많고 저희가 피하기 위해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걸 갖다가 저 재판부께서 알아만 주신다는다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이런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생한 것이 없는데 이런 뭐 국민들이 볼 땐 장난 같은 그런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이게 사실 길게 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저희가 길게 끊는 사유가 있다면은 지금 사령관들 진술한 부분들이 저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허위의 진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탄핵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걸리지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시간 끌 것도 없고요. 자꾸 언론이 저희가 지연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연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저희도 뭐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변론이 들어가면서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린 겁니다. 최대한 저희 협조하겠습니다. 그 정도를 하고 쟁점 정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된 것이 2024년 12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 2025년 1월 3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피청구인 측은 오늘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으신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국민적 혼란이 계속되는 사태, 이 탄핵 심판 절차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태를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 측의 협력 태도를 보아서 만약에 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보이신다면 변론 절차를 바로 시작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준비 절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데 저희가 지연시키면 얼마나 지연시킨다고 자꾸 지연하시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법 범위 내에서 저희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갖다가 개진하는 것이고. 근데 그걸 갖다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소송 지연을 갖다가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연해서 저희가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왜곡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체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구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상으로만 본다면 이 탄핵 심판 구도는 청구인인 국회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그리고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실질상 구도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추하는 입장에서는 야당
그리고 피소추인 내지는 피청구인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입니다. 구도가 기본적으로 여당과 대통령 및 야당과 대통령 및 여당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보면은 정권 교체 주장 세력과 정권 유지 주장 세력 간의 다툼입니다. 또 다른 한편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다툼입니다. 그러면서 체제 변화 추구 세력과 체제 유지 추구 세력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반국가 종북 세력과 체제 수호와 국법 질서 유지 세력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군 문란 세력과 국군 문란 방지 세력입니다. 국민은 이 처절한 싸움을 지켜보는 관중인 동시에 실제적인 심판관입니다. 재판정은 폐쇄된 조그만 법정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공개된 경기장입니다. 온 국민이 공개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 피청구인 및 대리인은 그에 맞추어 변론하고 싸울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단순히 국회와 대통령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절차는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심판하는 심판 절차, 판결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집단과 집단의 대결의 장이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 가치, 이념, 투쟁의 장입니다. 전쟁의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라의 존망과 구분이 달려있는 결전의 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을 앞세워 졸속으로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중하고도 엄중하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결론으로 인한 반발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그 결론은 국론 분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론 통합, 상방수용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께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형식상 구도가 아닌 실질상의 구도를 참작하셔가지고 신중하고도 공정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향되게 심판 절차를 이끌고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도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번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하나가 되어 소추한 것이 아니라 야당이 여당을 적극 배제하고서 소추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이번 소추는 반쪽 소추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소추 자체가 정당성을 반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부당성을 반이나 갖고 있습니다. 셋째,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급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바로 탄핵 소추 어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졸속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없이 바로 접수되었습니다. 소추 내용도 아주 빈약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그 졸속이 2차 접수에 그대로 연결되었습니다. 졸속한 소추라는 하자는 심판 절차에서 반드시 충분히 보완되어야 합니다. 졸속 소추에 이은 졸속 심판,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넷째, 증거 절차는 탄탄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는 충분히 검토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수범을 배격하고 탄탄한 증거로 보완해야 합니다. 많은 증거 자료 제시와 다수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 증거로 심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피청구인 측에서는 탄핵 소추 사유 못지않게 계엄에 이르게 된 배경, 이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주장 및 입증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하여 많은 시간 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는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고심 끝에 행해진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계엄을 유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문제도 마땅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건 탄핵 심판에 대하여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상 형사 절차가 준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위헌 밑법을 했다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바, 탄핵 심판 절차가 법에 위배되어 진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당연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탄핵 절차 중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겠다는 것인데 졸속 진행은 절대 불가합니다. 더구나 탄핵 절차는 단심제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신속보다는 신중과 공정이 요구됩니다. 7번째, 탄핵 심판은 형사 절차가 준용되는 바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적극 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합니다. 주도권이 당사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재판관들께서는 청구인 편도 피청구인 편도 아닙니다. 중립을 지키면서 차분히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심판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80일이라는 심판기간은 가이드라인이라 할 것입니다. 심판이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졸속으로 끝났어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는 180일이라는 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180일 규정을 휴식 규정으로 본다면 180일은 최소한의 보장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180일이라는 기간의 보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탄핵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국가 원수, 행정수반에 대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대척되는 지점에 위치한 사람들,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법이 부여한 180일이라는 기간이 무시, 경시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재판관님들께서는 이 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째로 동일 사유로 이해 탄핵 소추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 소추안 제출과 법률안 제출은 다릅니다. 탄핵은 파면으로서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를 할 것인데 징계를 하려고 했다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징계를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으면 동일 사유로 징계를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탄핵은 다른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 처벌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못하는 것을 의결하였으면 그로써 처벌 절차는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법안 제출은 회기를 달리하면 또 제출할 수 있으나 법안 제출이 아닌 탄핵 소추는 회기를 달리하더라도 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추권 남용의 문제도 같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소추 사유 중 내란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계엄 해제 후 바로 탄핵 소추안을 접수하면서 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적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운 것입니다. 그 프레임 하에서 내란죄로 국민 여론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첫 준비기일에 청구인 측은 내란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을 따지지 말고 헌법 위반 문제로 보장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내란죄를 빼버린다면 소추 사유가 영 부실해집니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립도 되지 않는 내란죄를 주 토대로 하여 소추 의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이지 헌법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내란죄 문제를 헌법상 문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그동안 입만 열면 내란죄, 내란의 공범,
내란 선동 등을 외쳐왔는데 막상 심판 절차가 개시되자 내란자를 슬그머니 빼버리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을 기만하여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바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태도는 심지어 청구인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처사를 할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를 할 것입니다. 정의 내란죄를 청구 사이에서 빼버리겠다면 청구인 대리인이 일방적할 것이 아니라 소추권자인 국회 의결을 거쳐 할 것입니다. 국회 의결을 거쳐 내란죄를 빼버렸다 하면 그때 가서 피청구인은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작년 10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참고자를 냈습니다. 거기에는 국군 문란의 목적이 인정됨, 폭동에 해당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전혀 타당치 않는 내용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김용현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고 있는 바 설사 그에 관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계엄에 관해 논의한 것이지 내란에 대해 논의한 것이 아닌 점이라는 것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검찰은 마치 계엄 논의가 내란 논의인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바 계엄과 내란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이를 동일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보도 참고 자료에는 대통령이 시국이 걱정이 된다.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 넌 등의 말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말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위 보도 내용은 대통령이 국군 문란을 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국군 문란 세력에 대해 국군 문란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계엄 발동을 하려고 한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국군 문란의 목적이 아님을 야님이 위 자료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내란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지금에 와서 이 심판 절차에서 내란죄 주장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고 행정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은 이 나라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 아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탄핵 절차 진행은 쏠쏠이라고 할 정도로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이 나라 국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로 쟁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청구인 측 대리인께서 이제 소송 지연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 12월 14일 탄핵 소추가 되었고 오늘 2025년 1월 3일입니다. 아직 3주가 안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청구인 측이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31일 날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한겨레에서 이것을 마치 저희가 자료를 내지 않고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냈던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이런 그 의견서를 낸 거는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따라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증거 채택이나 이런 부분을 받고자 함이지 소송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청구인 측에서 저희 보고 이제 그 왜 계엄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뭐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의견이 그냥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건지 각종 증거까지 같이 제시를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저희가 헌법재판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시각각 상황이 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응대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제가 이번 주에 밤을 이틀 샜습니다.
이 지금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소송 지연시킨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측에서 사실은 소추인단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증거라고 제출한 것은 지금 소추인 측,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가짜 뉴스, 누구를 암살하려고 했다,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등의 뉴스를 생산을 하고 그것을 받아 쓰는 언론을 그 기사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증된 바는 아직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해서 다툴 거고요. 그래서 왜 계엄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3주도 채 되지 않았고요. 저희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지연을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더 짧게 한 말씀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네, 합니다. 저희 뭐 여러 가지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리나 절차 진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 서면으로 반박을 할 것이고요. 그 부분 반박할 내용도 차고 넘칩니다만 좀 전에 피청구인 대리인 말씀 중에 이 탄핵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투쟁의 장이고 이 심판정에서 그런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격을 왜곡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심판 절차를 주관하시는 우리 재판소 재판관님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를 넘는 발언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적절히 통제하시고 경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란죄를 저희가 철회하는 것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내란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 거기에서 입증될 것입니다. 여기는 헌법재판소고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입니다. 그 절차에 맞춰서 헌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고 다툴 것이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 오늘 지금 뭐 쟁점 정리를 어느 정도는 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모자란 부분들이 분명히 양측에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주장을 하시면 되니까 향후 변론기일에서 이렇게 확인된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